요거 다 했을 때 그때 당시에 구매하셨던 가격은 한 1,000만 원 정도 될 것 같고요. 지금 오늘로써 계산한 거는 3,500만 원 나왔어요. 증여나 상속 받으실 때 세금적인 문제도 많이 있으시잖아요. 받은 거 없는데 생각보다 돈을 많이 내네 이런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 없이 받으시니까 아마 그런 부분에서도 메리트를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금투자에 대한 그 장점이 있다면 뭐 어떤 게 있어요? 그냥 이제 금투자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사실 몇 가지가 있어요? 한 5가지 정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네, 실질적으로 느꼈던 장점, 사례로 들었던 장점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이제 물건을 이제 팔러 오시는데 10년 된 물건도 있고 뭐 작년에 샀던 물건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사례들이 많은데 중요한 거는 돈을 뭐 많이 받았다 적게 받았다 이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사실 뭐 옷이라던가 가방을 예로 들을게요. 왜냐면 이게 액세서리라는 관점 하에서 이제 옷이라던가 가방 같은 경우는 5년 10년 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이게 물건이 되게 낡았을 거 아니에요. 사실 이건 값어치 받지도 못하고 사실 의류 수거함에도 넣기 민망할 정도일 거거든요. 근데 금 같은 경우는 뭐 5년을 차든 10년을 차든 분실만 하지 않으면 그 금에 대한 거는 온전히 보존이 되기 때문에 이제 바로 파셔서 현금화도 되고 다른 물건으로 교환도 되고 그리고 이제 만드는 이제 제반 비용들만 빠질 뿐이지 금에 대한 원가 가치 자체는 보존이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또 두 번째로는 이제 물건을 갖고 와서 이제 파시는데 부모님이라던가 아니면 뭐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을 때 남기고 간 상속 물건들이 있거든요. 근데 한 번쯤 경험을 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얼마 뭐 상속 받지도 못하는데 세금으로 생각보다 많이 내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실 텐데 의외로 금 같은 것도 이제 남은 물품들로 받으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물건을 받고 나서 이제 정리하실 때 보시면 금액이 뭐 몇천만 원 되시는 분도 있고 뭐 몇백만 원 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에 대한 거는 온전히 뭐 따로 상속기나 이런 거 없이 이제 현금화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 또 한번 놀라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으로 미리 증여를 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뭐 상속해서 이제 물건을 받으셨을 때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뭐 상속법이나 증여 관련된 법은 딱 이렇게 해라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거에 대한 건 자세한 거는 이제 한번 찾아보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사례 정도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자세히 알아보셔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저희 고객 오시는 분들 중에서 부모님 돌아가시면서 이제 받으신 물건이에요. 보통 제 구독자들 분들께서도 좀 연세가 좀 있으시니까 보통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일이거든요. 근데 그때쯤 다 한 번씩 느끼시는 게 이거 생각보다 얼마 안 되는데 금액 상당하네 이런 생각을 많이 받으세요. 증여나 상속 받으실 때 세금적인 문제도 많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증여 받으시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18K고요. 제가 깔끔하게 이제 볼 수 있게 부셔 놓은 건데 요건 18K고 요건 순금들이에요. 여기는 제가 너무 오래된 금이라서 혹시나 가짜일까봐 한번 잘라본 거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손질한 제품이에요. 되게 예뻤었는데 부시고 나니까 조금 그렇죠.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지인분한테 물어보니까 한 그때 당시에 한 5, 6만 원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요건 다 18K 제품인데 아마 그때 시세로 따지면 한 150에서 200만 원 정도 주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그때 제 예상이에요. 그래서 요거 한번 무게 재보면은 한 65.4g 정도 나오네요. 그럼 한 17돈 좀 넘어가는 건데 제가 언뜻 계산해보니까 요거 요즘 매입하시게 되면 지금 시세로 680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150에서 200 정도에 구매하셨으니까 못해도 3배에서 한 3.5배 정도 이제 가격이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네. 근데 20년 전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20년 전이랑 지금 물가가 다른데 물가 상승률 대비했을 네. 때 가치가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가 좀 늘어나는 건가요? 물가 상승률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한 그때 당시 기준으로 2005년, 2006년 이때로 보면은 물가 상승률이 한 150% 정도 올랐더라고요. 근데 지금 금 가격만 이 물건만 보셔도 살아생전에 예쁘게 착용하시면서 나중에 이제 판매까지 이루어진 건데 지금 가격적으로 보면은 한 300에서 350% 정도 지금 가격이 오른 거예요. 금값이 오른 거예요. 그러면은 네. 예적금보다는 훨씬 난 건 맞네요. 그러면. 그렇죠. 예적금이나 아니면 장롱 속에 현금을 보관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훨씬 낫죠. 요런 순금들은 한 번에 구매하신 건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중간중간에 목돈 있으실 때마다 구매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세하진 않지만 그래도 언뜻 물어봤을 때 뭐 얼마 가격대에 샀냐고 제가 여쭤봤거든요. 근데 자녀분이 이제 선물하신 것도 있고 아니면 어머님이 사신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금액을 보니까 요거 제품 다 했을 때 한 820만 원 정도에 구매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세월이 워낙 지나갔으니까 뭐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요거 같은 경우 지금 오늘 매입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2,900만 원이에요. 요만큼이. 그럼 이거 두 개 합친 금액은 지금 그 당시 기준으로 지금 옛날 가격으로 계산하면 어느 정도 금액인가요, 이게? 요거 다 했을 때 한 1,000만 원 정도, 그때 당시에 구매하셨던 가격은 한 1,000만 원 정도 될 것 같고요. 지금 오늘로써 계산한 거는 3,500만 원 나왔어요. 아, 이래서 금 투자를 하는 거군요. 그쵸. 금 투자가 이래서 좋고 네. 그리고 장기간 보면은 사실 진짜 메리트 있는 투자는 맞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가치 보존에 대한 얘기랑 처음에 증여하실 때 물건 말고 다른 걸로 받으실 때 세금 내고 증여하게 되면은 사실 받은 거 없는데 생각보다 돈을 많이 내네 이런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 없이 받으시니까 아마 그런 부분에서도 메리트를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뭐 세 번째로는 지금 아시다시피 뭐 트럼프에 대한 이제 경제적인 관세 정책도 그렇고 기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던가 이런 세계적인 이슈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금값은 항상 좀 불안감에 있어서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상승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이 대응할 수 없는 그런 이슈에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이제 안전하게 이제 자산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원화를 갖고 있었으면, 원화는 사실 지금같이 달러가 높은 상승을 할 때는 원화 가치가 조금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때 이제 반대되는 이제 금을 투자함으로써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어느 정도 내 재산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자산이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 주식, 그리고 뭐 현물, 현금 뭐 이런 식으로 자산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텐데, 보통 대부분 재산이 있으신 분들은 포트폴리오를 작성을 해서 좀 금에도 어느 정도 자산을 많이 분산을 시켜 놓으시거든요. 분산한다는 거는 이제 리스크를 이제 최대한 줄이는 거죠. 왜냐면 주식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경제적으로 전쟁이 난다던가 다 리스크 때문에 이제 금액이 팍 떨어질 수 있는데, 금 같은 경우는 그거에 대한 거는 조금 안전하기 때문에, 주식도 보통 몰빵 투자도 있고 분산 투자도 있잖아요. 이제 자산도 마찬가지로 부동산, 주식, 현물, 현금 뭐 이런 식으로 분산해서 투자를 하시면 좀 더 안전하게 투자하실 수 있죠. 네, 마지막으로 이제 금은 말 그대로 현물이기 때문에 환금성이 좋아요. 언제든지 본인이 급하게 비용이 필요하다? 요즘 뭐 은행 가서 500만 원, 1000만 원 찾아보시면 아실 텐데 은행에서 쉽게 내 돈을 주지 않습니다. 돈 500만 원 뽑으려고 해도 되게 절차가 번거롭고요. 1000만 원 뽑으려고 해도 되게 절차가 번거로워요. 규제는 뭐 보이스피싱이라던가 뭐 이런 것 때문에 점점 이런 게 더 강화된다고 하는데, 금은 뭐 언제든지 본인이 가까운 금은방이나 뭐 아시는 금은방 가서 현금화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점점 더 환급성이 좋아진다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점은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단점은 사실 보관의 문제가 크죠. 사실 내가 이렇게 모았어도 보관할 장소가 마땅치 않으면 분실의 위험이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많은 경우는 아닌데 종종 뭐 말썽쟁이 자녀분들이 가져가는 경우도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실제로 있어요. 몰래 가져가서 파는 거예요? 부모님 거를? 네, 부모님 거. 듣기로만 한 얘기는 아니고 실제로 진짜 있기 때문에. 근데 법적으로 미성년자가 갖고 온 거를 매입하진 않아요. 매장에서 매입하진 않는데, 그런 것처럼 예시를 그냥 재밌게 들었던 거고, 네. 그런 것처럼 이제 보관의 문제가 조금 있어요. 제일 큰 단점이 그거면서 뭐 크게 단점은 없거든요.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금보다 더 좋은 투자처는 많아요. 부동산이라던가 비트코인이라던가 주식이라던가 확실하게 본인이 거기에 대한 자기만의 이제 프라이드가 있으면은 그쪽에 투자하셔도 되지만, 그런 게 없다 하시면, 그리고 그런 걸 찾을 만한 능력이 안 된다 하시면 제일 만만한 게 금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렇게 올라가는 이유가 어떤 점이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이거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저도 이제 뉴스를 보고 이제 내용들을 이제 보고 하는데요. 뭐 제일 큰 거는 지금 트럼프가 하는 이제 관세 정책이 좀 금 가격에 큰 영향을 준 것 같아요. 그리고 국제적인 정세라던가 국내 정세에도 좀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서, 지금은 수요가 워낙 많아서 지금 팔려는 사람보다 사려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서 공급 자체에 좀 문제가 있는 상태예요.
아, 오히려 지금 금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고? 네, 살려는 분이 훨씬 많아요. 보통 네. 금값 올랐으니까 팔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지 않나요? 근데 금값이 이제 오르면은 팔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신 분도 많은데 지금 코로나 이후로 계속 금이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 때 올랐던 상승분하고 코로나 이후 오른 상승분하고 갭이 코로나 이후에 오른 게 훨씬 크거든요. 그래서 뭐 이미 파시려는 분들은 좀 많이 파셨고요. 이제 그때부터 계속 좀 모으시는 분들하고 이번 기회에 모으신 분이 좀 더 늘어난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금을 모은다는 분들은 금 투자를 더 생각을 하고 하시지 않았다는 거네요. 그쵸. 지금 모으시려는 분들은 자기 자산을 지키려는 분이시죠. 조금 이제 원화적으로 이제 갖고 있긴 좀 불안하고 그렇다고 다른 투자처를 찾긴 조금 어려우신 분들이 이제 안전하게 금을 투자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금 가격이 지금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네. 그럼 도대체 금을 네. 언제 사야 잘 샀다고 할 수 있죠? 모든 투자는 마찬가지겠지만 지금이 가장 싸다. 왜냐면 경제 대공황처럼 정말 국제적으로 엄청 큰 이슈가 있어야 금 가격이 떨어질 텐데 사실 그거 기다리면서 투자를 안 하기에는 뭐 언제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사시는 게 가장 저렴하죠. 그러면은 금값 오르겠구나 예측할 수 있다면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금값의 영향은 좀 금리 인상과 인하에 좀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금리가 인상되면 이 현물 관련된 것이 그쪽으로 빠져서 좀 금값이 하락하는 영향이 있고요. 금리가 하락하면 금 쪽으로 조금 오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상태로는 금리 인상 계획은 사실 없거든요. 이제 미국 정책상 금리 인하만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금리가 유지가 되거나 인하가 지금 예정돼 있기 때문에 금값에 있어서 약간 악재는 지금 거의 없는 편이에요. 그래서 한동안은 계속 오를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금리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금값에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무조건은 아니고 사실상 뭐 무조건 제가 알면 벌써 부자 됐죠. 그러면 금바를 온라인에서도 살 수 있나요? 온라인에서도 살 수 있죠. 그러면 네. 온라인에서 사는 게 더 네. 나은지 네. 이런 금은방이나 아니면 뭐 한국금거래소에서 금바를 사는 게 나을지 어떤 게 좀 더 효율적이고 좋을까요? 뭐 비교해 보셔서 저렴한 데가 제일 좋겠죠, 사실. 네. 근데 온라인으로 사면 좀 사실 불안하지 않을까요? 좀 온라인으로는 그렇게 큰 금액을 사긴 조금 어렵죠. 잘 팔지도 않고요. 그럼 네. 보통 금바나 금을 투자를 하고 싶어서 네. 막 몇천만 원치를 사고 싶은 사람들은 보통 어디에서 사나요? 보통 금거래소에서 많이들 구매하시는 것 금거래소 같아요. 예, 예. 금은방에서는 이렇게 몇백, 몇천 단위로는 살 수가 없나요? 금은방에서도 사실 수 있죠. 그러면은 사장님한테도 연락드리면 그런 것도 네, 살 그런 수 것도 있나요? 사실 수 있죠. 아, 예, 네네. 지금까지 제가 이제 금의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뭐 이것보다 더 궁금하신 거나 아니면 더 세부적인 내용을 알고 싶으면 이제 뭐 링크에 달린 주소로 연락 주시면은 제가 친절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